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이 공유제 이게 뜨거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처음 꺼낸 얘기인데 먼저 그 이 공유제가 뭔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제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 틀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IMF는 한국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지만은 연말연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56%나 줄었고 실업자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면서 양극화 확대를 잘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이익 공유제 원칙으로 이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익 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에 일종의 그 기부를 받아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돈으로 사용하고 기부금을 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 이런 게 이제 골자입니다. 예. 근데 그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데 이익 공유제를 과연 그 법제화한 제도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뭐 캠페인성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캠페인성으로 이해해야 될지 이게 뭐 이낙연 대표의 얘기만 놓고 보면은 이게 좀 판단하기가 좀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캠페인성이 더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법제화는 뒷전에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더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선의에 뭐 기대를 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죠. 자발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예. 이런 이익공유제가 이게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유사한 정책이 시도된 적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제 추진한 그 초과이익공유제도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게 대기업이 해마다 이제 설정한 목표했던 이익을 초과하면은 협력 중소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성과공유제가 시행된 적도 있고 또 현 정부에서도 2018년에 그 협력이익공유제도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다 유사한 비슷한 것들인데 대부분 다 말만 무성했지 정착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 글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여러 차례 이제 발음 바꿔가면서 이익 공유제에 대한 흐름들은 이어져 왔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캠페인성 성격이라면 글쎄 한계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이게 실패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 첫 번째가 이익공유제라는 말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민간의 자발성을 요구하지만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권하고 기업 감독권을 갖고 있는 정부나 그 정치권이 주도를 하면 기업들이 강제로 기부금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과거 독재 정부 그 관치 경제 적폐다 이런 비난을 면하기 힘들고요. 예. 그 기업들의 그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글쎄요, 어쨌든 취지는 좋으나, 이런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 뭐 이런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더불어서 예. 또 뭐 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이게 뭐 또 사회주의냐, 뭐 기업 뭐 손목 비틀기냐, 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또 비판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게 보수 언론, 보수 야당 뭐 한 목소리로 아주 신났다고 지금 한 건 잡은 것처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 특히 한국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하기를 이익공유제 5가지 쟁점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익 산정을 어떻게 그 기준을 갖고 산정할 거냐 이익을 그게 이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이 사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이제 고발이 난무할 수 있고 또 이게 외국 기업한테는 적용을 안 할 텐데
그러면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 기업과 이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고요. 예. 또 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이익을 빼앗는 일은 그 공산주의 내에서도 안 하는 건데 이런 그 일을 정부에서 벌이고 있다라고 사설을 썼고요. 이게 뭐 색깔론 쪽으로 이렇게 네,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거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 예. 공유제를 시행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 취지 자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야기했듯이 그 선의로 받아들일 수 또 있다. 뭐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조폭 논리까지 들먹이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명박 정권 때 실시한 그 초과 이익 공유에 대해서도 이런 똑같은 비난을 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예. 당시 그 정운찬 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네, 맞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그때는 이런 비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 그 기억으로는. 보수 언론들이 일제적으로 좀 쳐다봐 찬성했었거든요. 그때는. 예. 글쎄요.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맞는 지적인데요. 예. 그 장혜영 정의당 그 원내대변인이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말을 보면 이익공유제를 그 자발적 참여로 도입하자라고 말하는 거는 참 무책임한 말씀이다. 책임 회피다. 예. 예. 정책의 실효성을 국민의 선의에 내맡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보여줄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고요. 예. 그 특정 집단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법적으로 정책 시행의 안전성과 그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저도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도화해야 된다. 예. 예. 착한 임대 운동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그냥 소위 이제 이 상위층들은 기부하자 이런 네. 캠페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의 긍정적인 있다는 평가는 얘기 들어본 적이 긍정적인 없는데요. 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착한 임대인 운동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했다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고, 근데 실제 영업 제한 조치를 당해서 피해 입은 그 영세 중소 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요. 예. 또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그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나왔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그 기부하자라고 이제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전체 국민의 1.9%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손해보고 있다는 이런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식의 이익공유제 운동을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IMF 때처럼 근무오기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그 빗대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걸 그냥 두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국가 전체적인 이제 경제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누구에게나 그 재난금을 그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복지 정책이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가 심각한 특정 계층에는 핀셋으로 그 지원 정책이 적합하다는 것이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당이 그 주장하는 게 특별 재난 연대세 일시적으로 이런 걸 도입하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입법 논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예. 소상공인이나 그 자영업자와 같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그 이익공유 캠페인 이런 거 벌이기보다는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도화되지 않은 지원책 이런 것들은 좀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죠. 이게 말만 무성하지 실효성이 없어서 그 기대를 오히려 불려만 놓고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어가지고 더 실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얘기가 있었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에 대한 그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국회나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그 사회적 계층 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고요.
정부는 그 실효성 없는 논란은 이제 빨리 종식시키고 예. 그 국회가 나서서 빨리 입법을 통해서 하루빨리 경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캠페인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정부가 정치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은 이 공유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